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우드워커입니다. 오늘은 목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목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썰매라는 지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썰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썰매를 제작하기 전에 테이블소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썰매의 형태라든지 사이즈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이플인데요. 메이플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는 길고 폭이 좁은 그런 모양의 나무입니다. 그런 목재인데 이런 목재가 있을 때 가구를 만들 때는 나뭇결 방향대로 길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긴 방향이 나뭇결 방향과 일치하게 나무를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길이 방향이 나뭇결 방향과 일치해야만 목재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길이가 있고 폭이 있는데 폭을 줄이는 재단을 하고 싶다. 테이블소에서 폭을 줄이는 재단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조기대를 옮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을 줄이려고 할 때는 목재의 긴 면을 조기대에 대고 밀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을 립컷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립컷에 대해서는 조기대에 대고 재단하는 것이 정석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 재단했을 때 품질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목재를 길이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나뭇결 방향과 수직하게 자른다. 이런 것을 크로스컷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스컷을 할 때 별도의 보조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주 경미한 정도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재가 흔들리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에 비해서 폭이 아주 좁은 막대기 형태의 목재를 크로스컷을 하고 있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럼 크로스컷을 하다가 여기서 잘라서 여기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이 끝부분에서 미처 톱날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 목재를 잡고 있던 힘이 약간 불균형이 생기면서 목재가 약간 흔들렸다. 그러면 흔들리는 그 순간 이 목재는 톱날과 펜스 사이에 꽉 끼게 됩니다. 끼게 되면서 작업자를 향해 아주 고속으로 돌고 있는 톱날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게 돼요. 들어 올려지게 되면서 작업자의 복부나 가슴 쪽으로 이것이 튕겨서 나오게 됩니다. 이 경미한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재단면만 망가지고 말겠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작업자의 복부나 가슴으로 오면서 그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손을 잡고 진행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이런 킥백이 생겼다. 그러면 이 킥백 동작이 엄청난 고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목재를 잡고 있던 손을 톱날 쪽으로 빨아들이게 되고 톱날에 의해서 손가락이 잘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컷을 별도의 도구 없이 그냥 밀어서 조기대에 기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소에서 크로스컷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썰매라는 지그인데요. 보시다시피 테이블소에 있는 마이터 슬롯 홈을 따라서 앞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치 눈 위에서 썰매가 미끄러지는 것 같다고 해서 썰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썰매라고 하고 테이블 속 썰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이것을 영어로는 크로스컷 슬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로스컷 슬레드를 이용하면 긴 목재의 크로스컷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컷 슬레드의 또 다른 장점은 반복적으로 같은 길이의 목재를 재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방금 제가 썰매에 스톱블럭을 설치를 하고 그 스톱블럭을 이용해서 똑같은 길이의 목재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들게 되는 가구들은 대칭형이거든요. 위아래가 대칭이고 좌우가 대칭이에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리 4개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구 자체가 대칭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의 부재를 만들어야 될 일이 거의 필수적으로 생깁니다. 가구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썰매를 이용하게 되면 그 필수적으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 반복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썰매의 사이즈와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든 썰매는 폭이 700이고 700mm이고 펜스와 펜스 사이의 거리는 약 450입니다. 그리고 펜스 자체의 높이는 100mm예요. 왜 700, 450, 100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폭을 700으로 한 이유는 제가 주로 만드는 가구들이 규모가 큰 가구가 아니고 의자라든지 작은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에 있어서 긴 목재라고 하면 목재가 길어봤자 1m를 넘지 않고 보통은 70, 80cm 정도면 긴 축에 속해요. 예를 들어 뭐 70cm다라고 하면 한쪽 톱날을 기준으로 펜스의 길이가 350 정도, 밑판의 길이가 350 정도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도 충분히 서포트를 할 수 있고 펜스가 그 목재를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50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700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펜스와 펜스 사이의 폭이 450인 것, 450으로 한 것은 이 역시 이제 제가 주로 만드는 가구에 맞춰서 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수납장이라고 하면 그 측판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깊이겠죠. 가구에 가로 세로가 있고 깊이가 있으면 깊이가 45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실에 있는 수납장의 경우도 깊이가 400m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0 정도의 이 수용 능력을 갖는 썰매가 있으면 캐비넷이란 수납장을 만들 때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450 정도로 맞춰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펜스의 높이를 100으로 한 이유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목재가 두꺼워봤자 2인치예요. 2인치 곧 51mm인데 그 말인즉슨 썰매 위로 올라온 이 톱날의 높이가 조금 더 높은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면 55mm 정도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고 썰매를 움직이게 되면 이 펜스에 나 있는 이 톱길의 높이도 55mm 정도일 거예요. 펜스가 55mm 정도는 아래가 잘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펜스는 목재를 받쳐주는 역할을 물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썰매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썰매가 지금 판 두 개가 서로 다른 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판이었지만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썰매를 만드는 과정에서 톱으로 반으로 갈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서로 분리된 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판과 이 판의 위치 그리고 간격 같은 거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 이 썰매의 펜스인 거예요. 따라서 썰매 펜스가 내구성이 약하게 되면 썰매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썰매가 부서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펜스에 난 톱날의 높이가 예를 들어 50이면 그거보다 2배 정도로, 펜스의 높이는 2배 정도로 해서 잘린 부분 50, 안 잘린 부분 50 정도, 그 정도면 펜스가 썰매의 구조를, 형태를 잡아주고 있는데 잡아주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경험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의 높이를 100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썰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든 썰매는 보시다시피 밑판의 정 가운데로 톱날이 지나가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목재를 자르려고 할 때 목재를 받쳐주는 부분이 재단선부터 이 펜스의 끝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7, 80cm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 펜스가 목재를 받치는 길이가 35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700으로 만들고 350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톱날을 지나가게 했지만, 저와는 다르게 긴 목재를 가공하는 일이 잦은 그런 분들께서는 이 썰매를, 톱날을 조금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받쳐지는 길이를 좀 더 길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예 펜스 길이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앞뒤 펜스가 똑같은데 길이가, 앞 펜스는 그대로 두고 뒷 펜스만 늘려서 좀 더 지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펜스에 대한 부분은 펜스 형태 중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톱날이 지나가는 부분이 높고,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좀 낮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펜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모양의 펜스를 쓰는 것은 톱날을 좀 더 높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높게 써도 펜스가 썰매 구조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물림폭이 작은 클램프를 가지고도 충분히 목재를 잡아서 클램핑을 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저처럼 10cm짜리 펜스, 높이가 균일하게 10cm짜리 펜스에 이렇게 작은 클램프를 쓰게 되면 이 물림 길이가 얕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목재는 잡아주질 못하거든요. 잡아주질 못하죠. 그럴 때 이렇게 양옆이 낮은 펜스를 쓰게 되면 이게 작은 클램프를 가지고도 목재를 잡고 재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스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지만 뭐 개인이 생각하실 때 좋은 방향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썰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썰매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소 상판에 마이터 슬롯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안에 들어가서 마이터 슬롯을 따라서 움직이는 러너가 있고, 그 러너 위에
이제 베이스 판이 상판이 붙게 되고 그 상판 앞과 뒤에 펜스가 붙게 됩니다. 제작도 그 순서로 하면 되거든요. 러너를 만들고 상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펜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러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성품이 나와요. 이 마이트 슬롯 홈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디스크를 조절해서 유격 없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테이블소에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테이블소에서는 맞지만 보쉬의 포터블 테이블소 같은 경우는 마이터 슬롯의 폭이 다른 회사 제품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기성품 이런 시중에 판매되는 기성품을 보쉬의 포터블 테이블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쉬의 포터블 테이블소 사용자라면 어쩔 수 없이 러너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성품 자체를 쓰면 좋지만 저것 또한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러너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러너를 자작 합판으로 준비를 했는데 러너용 목재를요. 지금 이 러너용 목재는 실제 마이터 슬롯보다 약간 크게 그렇게 재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이걸 잘라내야 되겠죠, 옆을. 두께는 8.3mm 정도가 나오는데 두께를 왜 8.3으로 했냐면 이 라구나 테이블소의 마이터 슬롯의 깊이가 약 10mm 정도가 돼요. 이 러너의 목적 자체는 상판에 붙어서 흔들림 없이 앞뒤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이 바닥에 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바닥에 닿으면 그것 자체가 저항 요소가 되기 때문에 썰매를 앞뒤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터 슬롯 홈 깊이 10mm니까 10mm보다 작은 8mm로 러너를 만들면 나중에 여기에 상판을 붙였을 때 이 마이터 슬롯 바닥과 이 러너는 바닥이 닿지 않은 상태로 공간이 있는 상태로 양옆만 닿은 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너를 만들어 볼 건데 마이터 슬롯의 이 홈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19.03 정도가 나와요. 지금 러너가 홈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요. 유격이 없고 앞뒤로는 잘 움직이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흔들림이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러너의 폭을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러너 하나는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잘라 볼게요. 이게 러너를 완성을 했고 이제 상판을 만들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상판 크기를 썰매의 베이스 크기를 700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700으로 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톱날이 그 썰매의 정 가운데쯤을 지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펜스의 위치를
톱날로부터 350이 되는 지점에 놓을게요. 네, 350이 되는 지점에 지금 이 펜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러너를 넣는데 지금 이대로 러너를 넣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너 자체가 마이터 슬롯의 깊이보다 얇기 때문에 쑥 들어가 버리죠. 쑥 들어가서 나중에 상판과 결합을 시키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워셔 같은 것을 넣고 와셔 같은 것을 넣어서 높이를 이 테이블 상판보다 약간 높게, 아주 약간 높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나일론 워셔인데요. 러너가 테이블소의 상판보다 약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판을 러너 위에다가 올릴 건데요. 테이블소 펜스에다 기대서 붙입니다. 이제 이것을 러너에다가 상판과 러너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면 스크류로 고정을 할 거예요. 상판이 움직이지 않게 일단 네. 그리고 스크류를 뚫어야 될 선을 표시를 할게요. 지금 러너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류를 고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러너 자체를 유격이 없게 만들었고 러너의 상판을 잘 고정을 했기 때문에 상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앞뒤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제 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펜스용 목재는 제가 미리 집성을 해놨습니다. 18mm짜리 자작나무 합판 2개를 붙여서 36mm로 만들어놨고 필요한 것보다 좀 길게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양옆을 잘라야 되겠죠. 자르고 집성을 하면서 이 집성면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집성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양옆을 잘라서 그 다음에 펜스를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펜스는 상판의 앞쪽은 포켓홀을 뚫어가지고 고정을 할 거고 뒤쪽은 스크류로 아래서 올려가지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썰매의 뒤쪽 펜스가 될 부재인데요. 지금 이 아래에다가 홈을 파주려고 해요. 이 아래 미세한 작은 홈을 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펜스에 대고 목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르게 되는데 톱날에서 잘리면서 톱밥 같은 것들이 썰매의 상판 위로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스톱 블록을 대고 이런 식으로 스톱 블록을 대고 일정한 길이를 계속 반복해서 자르려고 한다거나 할 때 톱밥이 스톱 블록 앞에 쌓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제대로 딱 붙던 이 부재가 점점 미세하게 한 1mm, 2mm 정도씩 미세하게 스톱 블록에 딱 닿지 못하고 미세하게 밀려나면서 다른 길이로 잘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고자 톱밥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는 거예요. 네, 이제 러너도 만들었고 상판도 만들었고 상판에 결합할 펜스도 만들었습니다. 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앞쪽 펜스는 크래그 지그로 포켓홀을 뚫어서 이렇게 고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앞쪽 펜스는 두 개의 판을 묶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약간 틀어졌다고 해서 테이블소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스를 고정을 했고요. 이제부터가 좀 그 정확성을 요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일단 톱날을 올린 다음에 톱날을 올려서 이 상판을 완전히 자르지는 않고 상판 끝에 한 10cm 정도만 남기고 이것을 잘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톱날에 의해서 재단선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 썰매는 이 재단선을 따라서 날이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재를 지지하는 펜스는 이 재단선과 정확히 90도로 각을 이루어야 우리가 원하는 썰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90도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처음 할 때는 일단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직각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눈으로 재단선과 펜스가 직각이 됐다 싶을 정도까지 정돈을 한 다음에 테스트 컷을 한 결과를 토대로 교정을 해서 정확한 90도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 썰매가 과연 재단선에 정확하게 90도로 자를 수 있는지 이것을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검증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명한 방법인 5컷 메소드라는 방식이에요.
글자 그대로 5번을 재단을 하고 그 재단 결과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해서 펜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5컷 메소드를 하기 전에 일단 이 톱날을 끝까지 한번 잘라 볼게요. 네, 0.18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썰매의 펜스를 이 피벗 포인트를 기준으로 끝을 위로 보내든지 아래로 보내든지를 해야 교정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값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일 때는 뒤로 보내고 마이너스일 때는 앞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0.18 밀리미터만큼 앞으로 보내면 제 펜스는 5컷 메소드에 의하면 이제 정확하게 재단선과 90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네, 계산에 의해서 저는 제 펜스를 0.18만큼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0.18mm짜리를 미리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시크니스 게이지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시크니스 게이지인데 이 시크니스 게이지 안에 각기 다른 두께를 갖는 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이 1mm부터 0.03mm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이제 두께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25라고 적혀 있는 거는 0.25, 그리고 여기 08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0.08, 즉 써 있는 숫자에 0.02를 곱하면은 각 판이 갖고 있는 두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0.18만큼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0.1mm짜리와 0.08mm짜리를 합치면 0.18mm가 되겠죠. 이만큼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께만큼을 펜스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펜스를 움직일 거냐? 일단 이런 목재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재 모서리를 펜스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0.18mm만큼을 앞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0.18mm짜리 시크니스 게이지를 넣어 놓습니다. 시크니스 게이지를 먼저 받쳐 놓고 시크니스 게이지를 대고 그 다음에 목재의 모서리를 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재를 클램핑을 해줘요. 펜스를 고정하고 있던 스크루 중 하나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펜스가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시크니스 게이지를 빼고 붙이면 이 목재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재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0.18mm만큼이 빠지니까 이 펜스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0.18mm만큼. 그럼 이 상황에서 펜스를 다시 고정을 해요. 펜스를 고정을 하고 다시 가고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교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5컷 메소드를 통해서 얻은 목재입니다. 이것을 앞과 뒤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앞쪽입니다. 27.79가 나와요. 저 뒤쪽이에요. 27.80이 나와요. 그러니까 0.01m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번의 다섯 번째 잘린 이 목재는 네 번의 컷을 통해서 오차가 누적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0.01m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의 90도에 가깝다. 물론 뭐 이상적인 90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용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거의 90도에 가깝다. 이 펜스가 그렇게 교정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이것을 끝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썰매가 필요한 이유와 썰매의 형태, 사이즈에 대한 제 개인 의견, 그리고 썰매를 제작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 간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 할 때는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하지만 이 지그는 목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그이고, 크로스컷 슬레드를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으면 그 외에 또 다른 기능을 하는 지그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도전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